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는 십니다.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정감사 뉴스 뭐 이렇게 보면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질문. 네. 의원들이 질문하고 참고인과 증인들이 대답을 하는데 주로 이제 질문만 들려요. 질문만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한 주제가 질문 잘하는 법. 네. 어떻게 질문해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기업에 경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 제가 연수를 해 주거든요. 기자 지망생들에게. 그래서 인터뷰하는 법 같은 걸 가르쳐요. 저도 사실은 배웠었고. 예, 그래서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저한테도 도움을 좀 주시고요. 국정감사 같은 공식적 자리이잖아요. 청문회. 이 공식적 자리에서 자기가 질문해서 뭔가 답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질문을 해야 효과적입니까? 일단. 국정감사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시고 좀 답답해요. 네. 약간 이게 정말 답답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진 않지만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질문도 안 해보고 답도 안 해본 분들이 그리고 오로지 자기 얘기만 한 분들이 앉아서 질문할 줄 모르고 답할 줄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양쪽 다 이게 참 양비론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니, 그 말씀 앞에 질문도 안 해보고 답도 안 해본 분들 이 말씀은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을 안 받아봤으니 자기 대답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를 한 분들끼리 모여서. 맞습니다. 네, 모여서 질문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축구 연습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축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주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비유 좋습니다. 축구 연습을 안 해봤는데 축구를 하고 있다. 축구 연습 한 번도 안 해본, 축구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 갑자기 축구를 하게 되면 공이 오면 손으로 잡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ABC나 원칙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동네 축구에서 축구 경기 한 번도 안 뛰었는데 바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그렇죠. TV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답답하구나. 사실 그거는 기자분들도 한번 흑역사가 하나 있죠. 맞죠. 네네. 오바마 대통령 2010년에 G20 EBS에서 다큐까지 나왔지 않았어요? 그때 저도 거기서 출연했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질문하지 않는가라는 건데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분에만 일단 초점을 맞춰볼게요. 나중에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한번 해주세요. 근데 질문이 우리나라에서 왜 없느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국정감사 같은 특정한 장면을 떠나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해의 책임을 상대방한테 돌리고 자기가 질문을 해요. 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기업에서도 사장님들이 막 회의 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질문하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했지? 분명하지? 확실하지?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라 그래요. 근데 본인이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질문을 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자체를 이해의 책임을 질문을 하면 이해를 못한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질문을 하면은 뭔가가 문제가 있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굳이 영어식 표현을 조금 죄송합니다만 빌려오자면 그러니까 Do you understand라고 이름을 물어봐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요. Am I clear?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죠. 내가 제대로 설명한 거 맞냐?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을 많이 쓰죠. 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네가 이해했냐고, 너 확실하냐고 물어보니까 주체가 다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의 책임을 자기가 좀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자면 아무리 이제 공방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하더라도 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도 같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맞게 이해한 거가 맞나요? 아니면 제가 이해한 부분은 여기까지인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규정하고 같이 그렇죠. 정의 내리는 그 개념에 관해서 계속 대화를 진정시켜야 되는데 서로 간에 같은 언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걸 다른 컨셉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대화를 한단 말이죠. 너무 많죠, 그런 경우가. 예. 이게 이제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에 박혜용 소장님이 그러니까 이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책의 아주 큰 팬 중에 하나인데 정의를 내리지 않고 시작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정의가 없이 시작하니까 아예 다른 길로 계속 가는데 이제 각도가 한 5도만 벌어져도 이제 한 5분이나 10분만 지나면 엄청나게 다르죠. 이 말씀도 굉장히 좀 사실은 제가 강연할 때 정의를 내리지 않고 시작하는 기자들이라는 거를 제 강연 파트 중에 하나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 기자들의 특징이에요. 네네. 기사 쓸 때도 그렇고 질문할 때도 그렇고 데피니션이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게요. 자기가 어떤 그 상대방과 내가 대화를 할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식에 대한 정의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정의를 내리려는 노력을 해야 오히려 단정적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그게 없이 가니까 그게 있으면 단정적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정치인들한테 친문 맞으세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친윤 맞으세요? 비윤이세요? 반윤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시작하는 이유는 그분들을 봐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정치 분야에서도 많은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게 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문이라고 하는 윤이라고 하는 뭐 예전에 박이라고 하는 그것의 카테고리가 뭔지. 그게 사람인지 그렇죠. 아니면 지역인지 정책인지. 정책인지. 이건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 하시는 분이 만약에 친문이신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건 아니지만 정책에는 동의하는 면에서는 친문이고 그런 반대면 아닌 측면에서는 아닙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자기 정리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의가 있어야 자기 정리가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이나 아니면 질문과 대답이 가능한데 무엇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정의 내려보지 않은 채 질문하는 게 가장 나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질문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해한 바에 의한 나의 정의에 의하면 이런 건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로 자기 정의가 없는 사람은 정말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강한 공격이고 그다음에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공격인데 비판인데 이제 하는 분도 없고 듣는 분도 없는 경우에 규정이나 정의를 그렇게 모호하게 해놓고 일방적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것 그다음에 질문 안에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그걸 이제 로디드 퀘스천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면 상당히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은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라고 바로 이제 반박이 들어오거든요. 한국은 지금 이게 질문과 응답에 관한 뭔가가 지금 이상해요, 정말. 그 질문을 할 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 질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너무 분명해 버리는.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르는 걸 안다고 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나 아니면 생각을 물어보는 건데 질문의 목적이 너무 분명해 버리면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내 결론은 이거라는 걸 알리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답변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무슨 대답을 해도 당신이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걸 느끼면서 이 대답을 시작하죠. 그럼 그때 나오는 결과는 대부분 바로 뭐냐면 굉장히 날선 대화 혹은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대화 혹은 전혀 목적과 무관한 듣는 사람이 가장 피해보는 듣는 사람이 가장 피해보는 대화가 나와요. 정치나 경영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사실은 질문과 대화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게다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든 답변을 하는 사람이든 양쪽 하나가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화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부부싸움 때 제일 이게 엉망으로 가는 경우가 뭐냐면 당신 어저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늦게 들어온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투가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전이 되는 거죠. 엉뚱한 그렇죠.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당신 말투가 근데 왜 이래? 라고 하면 여기서 네 말투도 만만치 않거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가죠. 네. 근데 그러면 너 말투가 왜 이래라고 하면 이제 문제를 비껴나가기 시작하는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언사가 나오면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뭐 여기서 내가 말투가 좋기는 어렵겠죠. 지금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집중해 주세요.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왜 늦게 들어왔어는 이성이지 않습니까? 이성적 질문인데 네네. 말투가 왜 그래? 이거는 감성이잖아요. 네네. 근데 인간이 이성과 감성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첫 질문이 감정에 안 들어가야 되죠. 첫 질문이 감정이 안 들어가야 되죠. 첫 질문이 감정에 안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첫 질문에 이미 감정이 들어가 버리죠. 말투가 왜 그래? 이거는 완전 이제 감정이 섞여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 이성 혹은 이것과 감정이 같이 섞여 있는 질문이 들어가면 상대방은 여기서 감정만 보게 되고 그러니까 말투가 왜 이래라고 해서 이제 전혀 완전히 감정적인 대화가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뭐 한 2, 3분 정도 지나면 결국은 뭐 상대방의 품행 뭐 혹은 뭐 자세 뭐 이런 것들로 가게 되고요. 못지않게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답을 정해놓고 들어오는 것도 대단히 안 좋은 그렇죠. 자세예요. 네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특히 정치적인 현장에서 가장 국민들이 답답해 하시는 게 아마 이걸 겁니다. A가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분이 A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엉뚱하게 뭐 P나 T를 대답하고 계세요. B나 C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 질문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질문을 안 듣고 자기 대답할 것만 준비해왔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뭐냐면 상대방을 적대시할 때 무조건 나오는 그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진행을 하다 보면 두 토론자끼리 싸울 때 서로 가지고 온 것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그 말씀하신 그것과 더불어서 본인의 지지자층에게만 준비한 거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래서 좀 정치와 관련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치와 관련된 부분의 언어들을 용어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기사화하는 언론의 언어들 모두 굉장히 순화해야 돼요. 공방전 이거 뭐 전쟁이죠. 전쟁. 포문을 열다. 이거 되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감정과 느낌이 그렇죠. 격화되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그리고 유럽의 기업들이 한 20, 30년 전부터 경쟁회사를 누르자. 경쟁회사를 이기자 이런 걸 그냥 경쟁에서 이기자. 혹은 다른 그것들을 격퇴하자. 그다음에 분쇄하자. 이런 표현을 전부 다 내부적으로 좋은 언어 그리고 좀 더 선한 언어로 바꿨어요. 내부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기업의 윤리성이 강해지면서 매출이 성장하더라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지금 보면서 답답해지는 그런 질문과 대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장을 결국은 바로잡으려면 그 현장 직전에 그 한참 전에 내부적으로 좋은 언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이 자꾸 전쟁이나 전투를 부추기고 싸움질을 부추기는 쪽에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잘못된 그렇죠. 거겠습니다. 그게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외국인 선수들 있잖아요. 프로스포츠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을 용병이라고 불렀던 시절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되게 저는 프로농구에서 그런 그렇죠. 용병 선수 그러니까 뭐 외국인 선수도 아니고 용병 선수라는 건 지금 대리 전쟁하러 온 선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너무 우리가 뭐 예전에 권위주의적인 뭐 군사주의 뭐 군사 문화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용어가 너무 군사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용어가 군사적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 자체를 언론에서 먼저 굉장히 자제하셔야 되고요. 정상적인 단어로 돌려놓으셔야 되죠. 저도 진행하면서 많이 좀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선한 언어를 쓰고 중립적인 언어를 쓰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근데 결국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자세를 좀 더 지혜롭고 그리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뉴스는 십니다는 사실은 뭐 어떤 주제에서 시작해도 결국 인간으로 돌아가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 성찰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뉴스는 십니다.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 최대를 보이면서